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 역시 주말이잖아요. 주말인데 주말에는 항상 투네이션 해주시는 분들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분은 제가 말하는 그런 남자의 소셜 하이라키 5대 계급의 한 가지를 아주 진짜 좀 명확하게 강하게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제가 대학 이름은 명시를 안 하겠습니다. 특정될 수도 있으니까. 유명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살 중반의 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님의 통찰 있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모태솔로 너드남의 연애 전략에 대한 레드필 이론과 만약 레드필 코리아님이 모태솔로 너드남일 때 어떤 방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연애 방식을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력이 없어도 만들어서 답변을 드려야죠. 사실 제가 방에서 예쁘게 되게 찍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몇 가지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질문자분이 지금 이제 자신의 일대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하셨고요. 과학고 진학하시고 성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가족들의 권유로 의대에 들어가셨고요. 의예과 동안 수학 전공 과목을 36학점을 풀로 들으셨대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24학점인가 그런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36학점이요? 혹시 헤르미온입니까? 그리고 주말이나 방학같이 남는 시간에는 수학 문제와 코딩 테스트를 풀며 취미생활을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연애하고 여자 안 만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연애보다 수학이 더 좋아라고 말하며 연애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애를 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뉴턴, 라이프니츠, 데데킨트와 같이 평생 독신으로 살더라도 훌륭한 수학적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과에 진학하게 되고 매주마다 막대한 시험을 보는 환경이었는데 도저히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적성도 안 맞는 것 같아 힘들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생겨서 20학년도 이렇게 휴학을 하셨대요. 작년에. 그때 이제 제 영상 보셨고 제 시즌1 영상 열정을 쫓으면 꿈이 이루어지나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보면서 수학자는 레드오션이고 세상에 내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소득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의사의 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학이 레드오션이란 말씀은 어떤 수학자로서 명성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말 수학자 중에서도 상위에 들어가야죠. 뭐 어떤 계열이든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수학자가 레드오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질문자분이 이렇게 수학을 잘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의학? 질문자분이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은 저는 월스트리트에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월스트리트에서도 AI가 주식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원론적인 원초적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질문자분이 어떤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파생되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죠. 근데 질문자분이 지금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질문자분과 지금 뒤에 나올 다른 어떤 의대생이나 서울대생이나 이런 분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즉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꾹꾹 참아서 거기에 통달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끈기와 근성으로 약간 공부를 하신 분이고 질문자분은 정말 수학을 즐기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애보다 수학이 더 재밌다라고 하신 게 전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학자라는 꿈을 포기하니 처음으로 연애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질문자분한테는 수학자라는 꿈이 연애보다 우위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연애하기 위해서 이분이 여러 노력을 하셨어요. 소개팅, 동아리, 그리고 18kg의 살을 빼셨습니다. 지금도 2시간 이상 운동을 하신대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 상황이 나아지는 않았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레드필, 블랙필 컨텐츠를 접하고 연애라는 생각을 떠올렸을 때 퐁퐁남이나 드림킬러 같은 것이 떠올라서 망하는 연애가 자꾸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데요. 이게 질문자분이 여자를 무서워해서 그런 것 같고요. 여자를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여자를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이유로 수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이유로 나의 연애는 힘들어 연애를 해도 결국 퐁퐁남이 될 거야 같은 생각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솔직히 제가 봐도 지금 질문자분 같은 상황에서는 나중에 퐁퐁 결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변명 같은 말이지만 항상 남초 사회에 살다 보니 여자랑 게임하는 방법에 대해 무지하고 키도 168, 외모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균 몸무게지만 과거에는 비만이어서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하이퍼가미의 알파적 측면을 주로 보는 20대 초반의 연애는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자분 같은 타입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여자들이 결혼 정년기가 다가올 때죠. 에피파니 페이즈. 그래서 최근 PUA 강의를 들으며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들었는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게 이분은
감마메일이요. 감마메일. 미리 말씀드리면 감마메일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감마메일인데 PUA 수업을 찾아들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자아랑 일치하는 케이스가 없었고 당연하죠. 감마메일이니까요. 그리고 원체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또한 클럽에 가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연습한 멘트로 여자에게 번호 따고 들이대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행위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가 연애 천재들의 전유물이고 나랑은 더욱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야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블랙필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해. 일단 연애는 뒤로 미루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애에 있어서 너드의 장단점 이런 저에게 도움이 되는 레드필 이론과 유튜버님께서 저와 같은 상황이면 어떤 노력을 하셨을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바쁘신데도 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뭐 별로 길지도 않고요. 바쁘더라도 이런 문제는 제가 신의성실하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드려야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질문자분은요 감마메일입니다. 찐이에요. 찐. 게다가 말은 찐이 뭐 찐따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라고요. real.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은요 정말 수학이나 이런 데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저걸 취미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럼 레드필 관점에서 감마메일을 어떻게 보냐, 관련 이제 영상으로 이제 롤러 타마시의 Why Smart Guy Lose the Woman, 왜 똑똑한 남자들이 여자를 놓치는가라는 그런 영상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소개를 했죠. 그 영상에 보면은 레드필 관점에서 감마메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감마메일들은 내가 똑똑한 남자고 내가 똑똑한 남자는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므로 내 유전자가 우월하니까 여자들이 자연적으로 나한테 섹스 어필을 느껴야 되는데 왜 여자들은 나한테서 섹시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왜 나의 두뇌에 섹시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게 가장 큰 오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 질문자분은 그걸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점에 있어서 질문자분이 다른 감마메일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에요. 일단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남자의 5대 계급도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감마메일은요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마메일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학창시절 반을 생각해봐요. 질문자분 같은 학생은 반에 한두 명 있어요. 많아봤자 2명 있어요. 반에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자분 같은 학생은. 그러니까 너드예요. 질문자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nerd.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드가 알파로 계급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마 앨런 머스크보다는 약간 좀 더 빌 게이츠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레드필 알파에서 얘기하는 롱머니 스테러스 게임에서 감마메일들이 알파가 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스테러스와 머니죠. 즉 4대 레드필 알파의 요소에서 베타적 측면에 가까운 두 가지 요소를 주로 많이 유리하게 차지를 하죠. 그래서 질문자분 질문대로 레드필 이론에서 감마메일이 어떤 우위를 갖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러스, 지위와 머니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요, 나머지 측면인 룩과 게임이 꽤 힘듭니다. 뭐 룩이야 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잘생기고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는데 게임이 좀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게임이. 왜냐하면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지금 질문자분은요 지금 제가 뒤에 나올 다른 의대생과 서울대생과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감마메일이 아닌데 그냥 끈기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가거나 의대 간 거 같거든요. 하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주말에 쉴 때 수학 문제나 그런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질문자분이 감마메일이고 감마메일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뭐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마메일은. 그러니까 우리 가끔 학급에 보면은 4차원 학생이 있고 4차원 컨셉 흉내를 내는 학생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질문자분은 유니크하지만 한편으로 뒤집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질문자분이 제 레드필 컨텐츠를 보고 와 나는 플레이보이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그건 저한테 무슨 요청을 하신 거냐면은 제가 지금 썸네일을 걸어놨죠. 빅뱅 이론에 나오는 이거 질문자분이 미디어 컨텐츠를 얼마나 소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빅뱅 이론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쉘든이란 캐릭터를 저한테 아이언맨 1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과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bloody difficult, 완전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질문자분한테 무슨 월급을 받고 거의 한 1년간 질문자분 옆에 붙어서 뭘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로 좀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전 질문자분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자분 같은 감마메일은요 애초에 PUA 수업을 들어볼 생각조차 안 해요. 그것 자체가 좀 굉장한 용기고 행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 되게 행동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운동조차 안 해요. 나는 머리 캐야 라는 생각으로 운동조차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 질문자분이
물론 질문자분이 지금 살만 뺀 거예요? 아니면 근육을 몸에 붙였어요? 둘 다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전 질문자분을 실제로 만나보지 않았고 말도 안 섞어봐서, 그리고 내성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상상해도 될까요? 그냥 반에 있는 그런 왜소하고 조용한데 수학 잘하는 그런 친구로. 질문자분이 이런 성격을 바꾸려면은 정말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질문자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업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심적인 그런 힘듦을 느낀 것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질문자분한테 수학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질문자분 같은 타입은 약간 유용할 수도 있는 게, 머리가 좋긴 한데 한편으로 수학이 진짜 재밌어서 수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예과 동안 수학과 수업만 들었다며 36학점을. 그건 진짜 질문자분한테 그게 오락이란 얘기거든요. 유희고.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거기 지위까지 올라간 게 유희였어요, 진짜. 근데 의대 공부는 질문자분한테는 유희가 아닌 거야. 근데 앞으로 질문자분이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80년, 최소 80년 동안 평균적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유희가 아닌데 굉장히 고난이도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의대도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가신 거라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자 문제 제외하고 일단 이것도 약간 좀 마음에 걸려요. 질문자분이 이게 힘들어 하실까봐. 근데 질문자분이 여자를 잘 만나고 싶잖아요. 일단 퐁퐁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일단 여자를 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수학자보다는 의사가 낫습니다. 수학자보다는 의사가 낫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취급하는 귀한 인재로 다뤘을 때 수학자보다 의사가 낫습니다. 왜 괜히 조국이 자기 딸내미를 의사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왜 기득권 애들이 자기 딸 자식을 사업가가 아니라 의사로 만들려고 하겠어요? 의사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인재거든. 귀한 인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질문자분,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자분과 함께 의예과 공부하는 친구들도요, 태어나서 의사가 천직이고 그게 오락이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그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3번째까지는 갑자기 이게 내가 너무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생각 들다가 5번, 6번째 정말 힘들고 하기 싫고 때려치고 미칠 것 같은데 7번째 하니까 뭔가 좀 쾌가 잡히는 것 같고 8번째, 9번째 뭔가 이해되는 것 같고 10번째 마스터하니까 즐겁다. 이 과정 아시죠? 이 과정을 질문자분이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이제 여자 문제로 돌아가지고, 질문자분은 솔직히 저한테 메일 보내셨을 때 일단 그걸 좀 얘기해 주셨어야 돼요. 소개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아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야 돼요. 동아리는 뭐 좀 애매하다 칩시다. 동아리의 본 목적이 꼭 연애는 아니니까. 근데 소개팅은 노골적으로 연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소개팅을 중개해 주는 사람은 각자 수준에 맞춰서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팅에 나왔던 여자는 몇 등급에 뭘 하던 여자이고 얼마나 예쁘고, 나 그 여자 머리 얼마나 좋고 그딴 거 관심 없어요. 얼마나 예쁘고 몸매가 어땠는지, 몇 등급짜리 여자가 나온지가 궁금하고, 그러면은 왜 안 됐는지, 본인이 소개팅을 하면서 여자와 소통해서 뭐가 힘들었는지가 난 좀 궁금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쪽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근데 지금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추측만 하자면은, 감마메일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갖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로직을 써요. 로직. 그러니까 논리를 가져온다고. 지금 발음 꼬인다. 논리적이라고. 너무 이성적이에요, 대화가. 그러니까 대화가 awkward, 대화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감마메일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33 Secret의 그 미국의 PUA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남자들 가끔 이렇게 데리고 부트캠프 했을 때 자기가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게, 그 사람이 감마메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 이런 남자들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재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리어스하다 그래요. 너무 진지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감마메이로서 갖는 또 다른 단점은, 약점이라고 합시다. 단점은 아니고, 약점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진지하다. 그러니까 좀 가볍고 여자와 좀 즐겁게 놀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예요. 질문자분 정도의 어떤 대학과 그런 학과를 봤을 때 소개팅에서 솔직히 굉장히 어드밴테이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자분이 살을 빼고 소개팅을 했나요? 아니면 뚱뚱할 때 소개팅을 했나요? 그리고 살을 뺐다고 하셨는데 살만 뺐어요? 아니면 몸에 좀 근육질이 있어요? 근육질이 느껴져요, 옷만 입어도? 그리고 얼굴은 뭐 잘생긴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비율은 어때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자분 키가 168이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나오실 약대생분은 아마 질문자분보다 약간 좀 더 작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연애를 하시긴 하거든요. 여자랑 섹스도 하고요. 키 자체가 이렇게 아주 유리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 때문에 망할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키 자체는.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부재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자분한테 정확히 어쩌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알고 있다고 해도 감마메일이 플레이보이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범하게
어느 정도 평범한 여자들과 엮이고 이렇게 대화가 섞고 하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 이거는 제가 정보도 부족하고 하는 거에서 단기 처방이에요. 그냥 질문자분이 PUA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클럽을 가거나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 질문자분이 솔직히 나도 살면서 클럽을 거의 몇 번 안 가봤어요. 그냥 내 여사친들이 몇 번 끌고 갔지. 질문자분이 솔직히 클럽에 직접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클럽에 가서요, 친구랑 같이 좀 더 좋고요. 윙맨을 혼자 가더라도 그럼 이거라도 해보세요. 일주일에 금요일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나는 클럽을 갈 거야. 그래서 클럽에 가서 여자한테 제일 먼저 이거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지나가요. 대신 그걸 눈 보고 가세요. 눈 피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여자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터액션을 해요. 상호작용을 해요. 혼자 자기 대사하고 사라지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미친놈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나는 지금 질문자분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맨 밑바닥부터 머리를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멘트를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 대화 얘기 좀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PUA 대사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하얘지잖아요. 머릿속에 하얘지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매주 다른 여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진짜 머리를 바닥에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문자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실천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그리고 하다 보면 더 좌절이 올 텐데, 그거 하다 보면 난 바본가,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차라리 집에 가서 수학문이나 풀래. 질문자분이 본인을 뜯어고치고 싶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점점 멘트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달 정도, 100일 정도 해보다가 어느 날 질문자분이 코드가 맞는 여자가 운 좋게 나타난다면은, 이게 약간 테니스 같은 거예요. 여자가 공을 잘 쳐줄 거예요. 질문자분이 치기 쉽게. 근데 질문자분 이마에 의대생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최대한 비율 좋게 하고,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든 얼굴 살을 빼든 비율 좋게 하고, 최대한 스타일 좋게 하고, 뭐 키높이 구두를 신든, 아무튼 뭔가 여자 입장에서 대화의 테니스를 예쁘게 쳐주고 싶을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바이브예요. 바이브. 내가 진짜 이런 표현까지 쓸 줄 몰랐는데, 그 기세입니다. 기세. 제가 뒤에 나올 영상 중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블랙필 완전 흑화된 고등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자기 얼굴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도 약간 바이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기세입니다. 기세. 감마메일은 좀 말 섞어보면 감마메일인 거 알아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여자들은요, 어떤 남자와 5분간 말을 섞어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남자랑 섹스를 할지 안 할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바뀐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질문자분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극약 처방은 그거예요. 일단 질문자분이 뭔가 진짜 어떤 이런 본인의 감마메일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고 싶다면은.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요, 저는 차라리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퐁퐁 얘기합시다.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베타 게임을 해도 돼요. 솔직히 아마 드리는 에너지 대비 효율, 연비가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보단 베타 게임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클 거고요. 질문자분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미치고 환장할 거란 말이야. 거의 뭐 애벌레가 단대기가 돼가지고 버터풀이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질문자분이 좀 질문자분한테 맞는, 질문자분 몸에 맞는 거는 베타 게임입니다. 일단 지금은 여자를 어느 정도 접더라도 일단 내 성취에 몰두를 하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퐁퐁 결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분이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한 30살, 31살에 결혼한다 칩시다. 그럼 지금부터 한 6년, 7년 후일 텐데, 질문자분이 6년, 7년 내내 여자 한 번 안 만나다가 갑자기 6년, 7년 후에 소개로 여자를 만났어. 어떡할 거예요, 질문자분? 내가 그 얘기했죠. 질문자분이 그래서 한 28, 27 여자를 소개받다 칩시다. 그 여자는 27살 동안 7년 동안 남자와 게임을 해온 여자인데, 질문자분 쪽밥이에요. 그러면은 퐁퐁 결혼은 빼박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질문자분이 의사라는 거를 뭐 무시하고 들어왔겠어요? 소개를 받았으면은? 아니잖아요. 질문자분은 그래서 엎어치기 게임을 해야 돼요. 엎어치기 게임이 뭐냐면은, 질문자분을 퐁퐁을 하려고 베타적 측면을 노리고 들어온 여자의 프레임을 역으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타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는 미끼예요. 그러니까 후광인 거야. 근데 이 여자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아, 이 남자 되게 찌질해갖고 찐따 같지만 그래도 의사네. 그래도 뭐 착하겠네. 온순하겠네. 이 생각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남자고
생각보다 리더십 있고 강단 있고 이 남자가 굉장히 멋있구나. 이 오빠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미치고 환장한 게.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레드필 지식은 무술과 같아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 책으로 뭐 이소룡 책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소룡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무조건 처음에는 다 제가 그래서 블루필 먼저 먹어보라고 영상을 찍은 이유가 아무리 제 영상 보고 블랙필 심지어 여자 뭐 절식한애 뭐네 시그만애 뭐네 하는 그런 블랙필 양반들도 막상 지 인생에서 좀 괜찮은 여자 꼬이면 다 눈깔이 뒤집어지고 막 프레임 다 날아가고 난리 난단 말이야. 예쁜 여자의 힘은 강해요 진짜. 약간 좀 진격의 거인 같아. 진격의 거인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면 거인들 다 때려잡을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거인이 나타나니까 훈련병들 다 혼이 나가지고 다 죽잖아요. 태반이. 그게 레드필 지식만 줄창 이런 컨텐츠만 보고 실제로 여자를 안 만나봤다가 나중에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났을 때 그 걔네들 꼬라지라니까 그 남자들의. 질문자분은 희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치겠네. 어떡하지? 저는요 질문자분이 기회가 된다면요 어떤 짓을 하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8, 9, 10의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요. 질문자분이 아무리 스테러스가 된다 그래도 6도 괜찮으니까요. 7도 괜찮으니까요. 6도 7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난 좀 7은 좀 짜증난 게 7은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이쁜 여자들이라서 걔네들이 오히려 더 갑질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 나중에 합시다. 아무튼 간에 6도 괜찮으니까요. 질문자분의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쳐도 괜찮으니까요. 제발 연애를 좀 어떻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나 이 여자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내 기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뭐 최소한 3달이라도 연애를 해봐요. 뭔가 1도 경험이 없는 건 좀 안 돼요. 나중에 퐁퐁 엎치기를 하려면은 뭐라도 진짜 무슨 시덥잖은 데이터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전공 뭐 레지던트 하면 진짜 눈이 휘둥그러지게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되면 이 6년 사이가 일반적인 직장인의 6년이 아닐 거란 말이야. 앞으로 사이 6년이. 그럼 연애가 더 힘들 텐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응급실 뭐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 이제 레지던트를 보니까 다 넋이 나왔더라고. 사람의 영혼이 없더라고. 어떻게 연애를 해 그 상황에서. 그리고 질문자분은요 제 뒤에 나올 다른 의대생이 쓴 글과 질문자분이 쓴 글 한번 비교해봐요. 나중에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방송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요 질문자분이 같은 의대생인데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고 이렇게 기세가 다른가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 질문자분 퐁퐁 너무 그러니까 질문자분의 베타적 측면을 너무 믿지 마요. 제가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돈은요 베타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지위를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그러니까 레드필에서 돈은 매그니파이어라 그래요. 확대기라 그래요. 베타남이 돈을 많이 가지면은 찐 베타가 됩니다. 상남자 알파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그 기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money cannot fix beta라는 말이 있어요. money cannot fix beta. 돈은 베타를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반드시 나중에 질문자분이 30대가 넘어서 몸값이 오르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든 여자 경험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질문자분 뭐 데데칸트 뭐 뉴턴 이런 사람 얘기했죠.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 지금 이제 갈 일이 생겨가지고. 데데칸트고 뉴턴이고 뭐 간에 블랙필의 우상이 니콜라 테슬라예요. 여러분 다윈의 일생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제가 추천한 책 마스터리 오브 책 보면은 다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그런 과학적인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멋있게 생각하죠. 지금을 생각하면 막 인스타그램 핫피플일 것 같고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되게 멋있고 인싸일 것 같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 많고 막 사인해주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사인해주세요 요지라라고 그래 돈 많이 벌었을 것 같고 셀러브리티일 것 같잖아요. 칼 마르크스도 거지였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정확히 좀 헷갈리는데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 수학자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 지금 유명해진 네임드들 그때 당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봤으면은 옆에서 뭐 이 새끼 찐따인가 했을 거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찐따 인생이었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초창기에 그러면은 위인들은 다 알파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알파인 거랑 위인이랑 상관없다고. 오히려 베타들이 위인이 더 많이 나온다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베타인 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요. 저는 질문자분이 굳이 남들 따라서 뭔가 플레이보이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여자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질문자분은 간마멜이거든. 질문자분 이미테이션이란 게임 영화 봤어요? 앨런 튜링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로봇 테스트 하는 거. 그 튜링에 대해서 나온 말이에요.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애니그마를 해독했단 말이야. 이미테이션이란 게임을 보면은 전 질문자분이 떠올라요. 근데 내가 하신 말은 각자 모두의 그렇게 각자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각자 자기 블럭과 부품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질문자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남자들이 알파메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알파메일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지
이게 한철의 바람인지 스스로 좀 잘 생각해보세요. 전 질문자분이 니콜라 테슬라처럼 살거나 데데칸트처럼 산다고 해서 전 질문자분이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자분이 결혼할 생각이 있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의대생이니까, 그래서 보나마나 빼박으로 언젠간 결혼을 할 거니까 같은 남자로서 그런 어떤 향년들한테 같은 남자로서 이용당하고 빙구당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자분. 질문자분을 제가 고쳐준 거 되게 어렵고요. 아무리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도. 근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들어온 정보도 되게 작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등급이 낮아도 좋으니까 좌우지간 예쁜 사랑하시고요. 블루필적인 사랑을 꼭 하세요. 너무 앞서나가려고 하지 마요. 질문자분 절대 한 방에 프레임 못 잡습니다. 절대 한 방에 여자를 리드하는 연애 한 방에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제 영상 많이 보고 뭐 매크로스를 보든 뭐 롤러타마치를 뭐 1년 365일 쳐보든 간에 누구 걸 보든 간에 뭐 앤드류 테이트 걸 보든 간에 막상 여자와 조우를 하고 그 예쁜 얼굴과 조우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똘말똥말,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여자는 착하다는 착각을 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우먼스 원더풀 이펙트 내가 얘기했잖아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호구가 될 겁니다. 반드시 당신은 갑질을 못할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든 급이 낮아 좋으니까 감성주점에 가시든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웬만해서 이거 별로 다른 의대생들한테 추천 안 했는데 의대생 후광도 살짝 흘려요. 알겠죠? 살짝 흘려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막 의존하지 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은 매그니파이어라고. 그래서 베트남이 돈과 지위를 가지면은 훨씬 더 찌질해지는 겁니다. 그건 알파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알파 마인드셋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과시하고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보이는 남자들이 여초했을 때 극혐하는 거예요. 찐따 새끼가 돈 많은 거 티내냐고. 찐따 새끼가 내쏠 게 돈밖에 없냐고. 이렇게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잘 정리를 해보시고 뭔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또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여자에 있어서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일화를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스스로 느끼는 그런 심적인 것도 좋고요. 뭐 정리해서 뭐 며칠 내로 뭐 아무튼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다시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